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데이터 용량이 큰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마야는 2기가가 넘는 파일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작업에서는 VLA 내에 있는 프록시라는 것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원본은 별도로 두고 레퍼런스처럼 불러와서 데이터량을 가볍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크게 되면 뷰를 돌리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알아두고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 프록시는 특히 지형 같은 작업에서 나무나 풀들, 숲을 표현할 때 나무 같은 오브젝트는 면수가 많기 때문에 프록시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작업에 효율적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나무와 큰 나무인데 둘 다 잎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가 많아서 잠깐 볼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폴리 카운트 보면 페이스 수가 12만인가요? 12만이네요. 이건 22,000개고요. 이렇게 벌써 면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들을 프록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 프록시를 만들 때는 당연히 히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레이트와 로테이트, 스케일 값이 000111로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센터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에 가면 VLA 크리에이트 프록시라고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이 VLA에 가면 지오메트리 크리에이트 VLA 프록시라고 있습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실행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프록시로 변환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 프록시 메뉴는 리셋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바꾸게 되면은 그 설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창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옵션을 보면 제일 먼저 패스는 프록시를 저장할 폴더 경로죠. 폴더를 열어서 데스크탑에 루트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export selected object in single file 얘를 하나의 프록시로 두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파일 네임은 가든 트리라고 하겠습니다. 가든 트리 언더바 s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옵션들은 이 익스포트 애니메이션 지금은 상관없지만 이 오브젝트 데이터에 애니메이션이 있을 경우 이 익스포트 애니메이션을 체크해주면 애니메이션 데이터도 같이 저장되고요. 그리고 이 원본의 애니메이션은 가급적이면 여기 에딧의 키에 베이크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죠. 이걸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버텍스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한 다음에 프록시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오면 이 페이스 인 프리뷰는 지금은 오브젝트에 면이 많은데 이렇게 면이 많은 원본 오브젝트를 대체할 더미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 페이스 인 프리뷰에서 면의 개수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10,000개로 되어 있을 텐데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utomatically create 프록시도 체크 켜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냥 진행하죠. 트리S로 쓰겠습니다. 트리S 언더바 프록시 그리고 create 프록시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뭐가 지나갔는데 이 작은 나무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좀 빨리 진행됐습니다. 프록시 익스포트 컴플리트라고 써있죠. 그럼 나무가 프록시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VLA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그냥 돔 라이트 하나 만들고 렌더링 거로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프록시로 바뀌면서 오브젝트가 굉장히 단순화됐지만 얘는 원래 형태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에서는 면이 줄었지만 렌더링에선 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네, 렌더링이 다 걸렸고요. 그리고 잠깐 이 어트리뷰트 데이터를 열어보면 네, 이렇게 트리 프록시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 프록시 Vray 메시라는 걸 보면 지오메트리 투 로드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뷰로 해서 형태가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얘를 바운딩 박스로 바꾸면 네, 이렇게 네모나게 바뀌면서 면수도 확 줄어버렸죠. 이렇게 하면 더 가볍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Create Mesh from this Proxy, 현재는 프록시 상태인데 얘를 다시 메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렌더링 걸면 네, 그대로 나오죠. 이건 렌더링 끄고요. 이번엔 큰 녀석도 한번 내보내 볼까요? Create Vray Proxy, 얘는 트리 L, 그리고 똑같이 그냥 2000개 크리에이트 해주면 네, 얘는 시간이 좀 더 걸리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프리뷰가 아니라 바운딩 박스 네, 하면 이렇게 부피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면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렌더링 걸어볼까요? 네, 형태가 바뀌었지만 렌더링 결과물은 똑같이 원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세신을 열어서 우리가 프록시로 만드는 오브젝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에 가면 Vray, 여기 임포트 프록시라고 있죠. 임포트 프록시 해주면 네, 우리가 하나의 파일로 내보냈기 때문에 싱글 파일 그대로 선택하면 되고요. 트리 L과 S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S부터 불러올까요? 크리에이트 누르면 네, 들어왔죠.
바운딩 박스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C는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렌더링 또 걸면 네, 뭔가 이상하죠? 재질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프록시로 저장하면 재질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create reference로 원래 나무 파일을 불러오고요. 하이퍼 쉐이드 보면 이 재질 5개가 있죠. 이거를 복사해 줍니다. 듀플리케이트 쉐이딩 네트워크. 그리고 다시 레퍼런스는 이제 지워도 되고요.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 선택해보면 우리 VRAM 메시만 봤었잖아요. 이 옆에 VRAM 메시 MTL이 있죠. 여기 보면 VRAM MTL 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3번을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4번은 4번에 5번은 5번에 요 작업이 좀 귀찮긴 한데 요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 걸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프록시를 하나 복사해 볼까요? 컨트롤 D로 이렇게 복사하고 또 렌더링 걸면 네, 보이시죠? 이렇게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게 되면 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운딩 박스가 그대로 복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록시를 복사할 때는 에딧에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눌러서요. 이 카피를 반드시 인스턴스로 바꿔주셔야 복사했을 때 예, 나무가 똑같이 적용되죠. 이 나무의 히스토리까지 복사되기 때문에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지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플랜을 깔아서 숲을 만들어 볼게요. 한 50개 할까요?
스케일은 2배 정도 키워서 네, 빽빽하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평면이니까 여기 우리 물 표현할 때 썼던 텍스처로 오션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 너무 약하죠? 한 200 더 주겠습니다. 400 줄까요? 그리고 너무 일렁거림이 많기 때문에 스케일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4 정도? 네, 이 정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지형의 변화를 좀 줬고요. 이제 나무를 선택하고 메뉴를 FX 메뉴 잠깐 쓰겠습니다. FX의 뒷부분에 메쉬라고 있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메쉬 네트워크 옵션을 열어주고요. 우리 아까 복사했을 때처럼 지오메트리 타입을 인스턴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apply and close 해주면 네, 뭐가 생겼죠? 좀 가까이 가서 렌더링 걸면 네, 나무들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 겹쳐 있습니다. 이건 꺼주겠습니다. 다시 메쉬에 가서 메쉬 에디터 열어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 메쉬에 관련된 설정들을 여기서 작업할 수 있고요. 여기서 메쉬 디스트리뷰트를 선택하면 이 나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여기서 이 디스트리뷰션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리니어는 일렬로 쭉 노는 거잖아요. 얘를 메쉬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 오브젝트 선택하고 다시 메쉬 디스트리뷰트에서 이 인풋 메쉬 있죠? 여기를 우클릭 커넥트를 딱 눌러주면 네, 나무가 이렇게 흩뿌려진 거 보이시죠? 지금은 넘버 오브 포인트 개수가 10개밖에 없습니다. 얘를 쭉 늘려주면 네,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500개 해볼까요? 렌더링 걸면 네, 지형에 나무들이 촘촘하게 박혔습니다. 더 줄까요? 한 1000개 정도 주겠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이 더 늘리셔도 되고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 면수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화면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바꿨기 때문에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렌더링은 똑같이 오래 걸리지만 디스플레이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네, 렌더링이 다 걸렸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무들이 이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서 좀 누워 있죠. 여기 보면 calculate rotation 이거 체크 꺼주면 예, 나무들이 다 똑바로 쓰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무가 한 종류밖에 없지만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여러 개의 프록시를 랜덤하게 배열하고 싶을 때는 여기 메쉬 에디터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아이디를 선택하면 이 아이디에 프록시의 개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얘가 내가 선택한 프록시 개수만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디스트리뷰트에서 수치를 올려주면 그 나무들을 랜덤하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에 랜덤이라고 있죠. 요걸 선택해주면 네, 랜덤 포지션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너무 똑같은 각도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네,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Y는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면 안 되겠죠? 이렇게 땅 위로 올라 버리니까. 그리고 Z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X 이건 안 되겠죠? 네, Y 정도 이렇게 나무들이 똑같이 배열된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변형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늘려보면 늘어나는 게 있고 안 늘어나는 게 있죠. 그래서 한 2 정도 할까요? 2로 하면 1.5 정도 합시다. 너무 커져 버리는 것 같으니까. 예, 나무의 크기도 랜덤하게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렌더링 걸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숲을 데이터도 적게 나가면서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연물 작업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VLA 프록시와 메쉬를 사용해서 숲 같은 거를 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한 종류인데도 방향과 스케일에 변을 줬더니 좀 다양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도 렌더 시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지형에 나무를 배치를 했는데, 뭐 요런데 호수가 있다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나무가 자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나무가 생성될 지역과 나무가 생기지 않는 지역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쉬 에디터에서 플러스 누르고 아래쪽에 비지빌리티를 선택합니다. 네, 그렇게 선택하면 이쪽에 몇 가지 메뉴가 나왔죠. 여기서 이 스트랜스 맵에 텍스처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화이트에는 지금 화이트죠? 나무가 생기는 거고 블랙은 나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체커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네, 딱 보이시죠? 화이트에는 나무가 있고 블랙에는 나무가 없고. 이거 좀 줄일까요? 리핏을 11로 하면 네, 정확하게 보이죠? 화이트, 블랙, 그리고 나무를 더 넣어볼까요? 나무를 뭐 1500개 넣어주면 네,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체크를 넣어서 이렇게 딱 분할돼서 나오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강이 흐른다고 치고 이런 텍스처를 그려서 화이트와 블랙으로 넣어주면 화이트 부분에만 나무가 생기고 검은 부분은 나무가 생기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겠죠. 네, 재밌죠? 이렇게 또 랜덤에 한번 걸어볼까요? 네, 랜덤하게 내가 지정한 부분에만 나무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 V레이 프록시와 메쉬를 만져보도록 하십시오.